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제가 문법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체력이 좀 딸려서 이제서야 올립니다. 자,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 문법은 좀 쉽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화작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쉽게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언매를 선택하기 불안한 친구들은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볼 것 같고요. 일단은 N생들 같은 경우는 언매를 좀 선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했는데 좀 쉽게 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요번에 자 35번부터 36번까지는 보기 글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문법적인 현상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5문제 중에서 우리가 고전 문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쉽고 유리하게 풀 수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빠르게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면 빠르게 읽고, 아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용언의 활용과 어떻게 그걸 표기하는지 이 얘기겠죠. 논리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그럼 딱 보는 순간 규칙 활용 얘기겠죠. 제18항은 이런 것들처럼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어쨌든 규칙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표기하고, 여기는 지금 활용과 표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처럼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불규칙.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에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 기억, 일단은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용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사례가 있네요. 이렇게 있을 때 봤더니 발음이 웃다하다거든요. 근데 발음은 웃어야. 근데 이거는 표기가 되는 거고, 그럼 표기랑 웃어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는 표기랑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똑같죠. 이런 것도. 여기는 봤더니 그어, 그은이, 긋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발음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발음하고 표기는 다르네요 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웃다와 긋다에 활용해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 맞고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을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에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함으로 규칙이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요번에 규칙과 부규칙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은이, 짓는처럼 활용함으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활용에는 우리가 규칙, 불규칙 있는데, 어감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리고 어미, 어감, 불규칙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규칙과 불규칙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동일한 걸 찾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서는 우리가 불규칙 용언이고요. 니은은 활용 양상이 동일한 겁니다. 일단 이거 불규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일단은 자, 1번을 보면 구르다는 구르다, 구르고, 그르니, 구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굴러, 이 어를 집어넣었더니 굴러가 되죠. 그래서 그 어감 불규칙에서 리을 모양 보면 됩니다. 잠그다, 잠그다도 잠그고, 잠그니, 여기에 이제 어를 집어넣었으니까 같은 걸로 아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죠. 흐르다는 흐르고, 흐르니, 결국은 어를 집어넣었더니 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감 불규칙, 리을 모양이죠. 여기는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어를 집어넣으면 어를 집어넣었더니 푸르러로
여기가 불규칙 되는 거죠. 그죠? 뒤집다, 뒤집고, 뒤집으니 바뀌는 게 없네요. 뒤집어. 껴입다, 껴입고, 껴입으니 껴입어서 바뀌는 게 없네요. 붙잡고, 붙잡으니 붙잡아서 바뀌는 게 없네요. 정답다, 정답고, 정답어, 붙잡아, 요거는 정답어 라고 돼 있을 때 비읍이 바뀌네요. 캐 묻다에서는 캐 묻고, 캐 은이, 캐 물, 은이라고 캐 물, 은이 하면서 디귿이 리을로 어감 불규칙이 되고요. 엿듣고, 엿드니, 엿들, 은이 똑같이 들, 은이가 되면서 리을 똑같이 어감 불규칙, 디귿 불규칙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그 활용했을 때 음운 변동이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잔이처럼 제시되는데 이때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모음 여기에 자, 다에서 여기에 아가 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해서 자라고 동음 탈락 현상이 발생했고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의 표기에 반영됐다. 그러면 이렇게 발음으로 달라졌는데 이 발음이 곧 표기랑 같아졌다는 거죠. 발음과 표기가. 이와는 달리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반영이 안 됐겠죠. 이와 달리 좋다의 조아는 발음이 조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읗이 탈락했는데 실제 표기에서는 조아로 쓰기 때문에 이 발음과 이 표기는 서로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조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 원래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A 부분은 이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A에서 여기 봤더니 이거는 서에 어를 반영했더니 서 동문 탈락이 했고요. 이게 발음인데 탈락인데 그대로 설하라고 표기가 반영이 된 것이죠. 꺼는 끄, 다에 어가 와서 이게 꺼라고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가 탈락했는데 이 발음인데 실제로도 꺼라고 쓰는 거죠. 자, 풀다, 풀고. 그래서 풀에다가 내가 니를 집어넣었더니 풀리가 아니고 이게 발음이 니가 되는 거죠. 발음이 푼이라는 니을 탈락이 이루어졌는데 반영돼서 그대로 니라고 표기가 발음이 그대로 같다는 뜻이죠. 쌌다에서는 발음이 싸으니 하면서 발음이 싸으니로 발음이 되죠. 그럼 음은 탈락, 히읗이 탈락됐죠. 히읗이 탈락됐으면은 여기에서 히읗 탈락된 대로 싸으니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싸은이라는 히읗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발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어, 믿으니, 믿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믿는의 발음은 믿는이라고 하는 디귿이 니은으로 니은 때문에 교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표기는 믿는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교체된 발음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아니고 교체가 아니고 여기는 탈락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됐죠. 자,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 가라를 분류할 때 C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봤더니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 서술어라고 쓰일 때 우리는 이거는 서술절이죠. 그렇다면 서술절 예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서술절이 아닌 것 중에서 그건 안긴 문장이 우리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우리가 인용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술절은 탈락하고 이것 중에서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주어, 서술어 이 관계에서 P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얘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면 얘 B에 되는 거고, 이 절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으면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안긴 절, 아는 절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 봤더니 노래 부르기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명사 절이 되는 거죠. 명사성 전성 어미가 와서 얘가 주어,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체언은 꾸미지가 않죠. 아무도 모르다 라고 하는 부사절이 됐고요. 이 부사절은 피었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죠. 동생이 오다 라는 오기 명사절인데 전이라는 체어를 꾸미네요. 그러면 얘는 B가 되는 거고요.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마음씨가 주어, 착하다가 서술어가 돼서 동생이 다시 주어가 돼서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예 탈락되는 거고 얘는 여기 붙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 중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지 않는 건 가와 나가 되는 거네요.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선택지 바로 올라가세요. 1번 기업 학교에서 니은 학교에서의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학교에서 열린 회의가 주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에서가 붙었을 때 보통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어고 서술어라면 부사어 자리. 여기는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해? 학교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에서가 붙었지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문장에서의 주어란 서술어에 대한 행위, 서술어에 대한 상태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우리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제안한 사람도 우리지만 여기 듣고 있는 동아리 사람들 전부가 되는 거죠. 리을의 자신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리을.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의 한둘이 아니라면서, 그럼 학교에서는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달라는 동아리, 그러니까 이때 자신이 바로 동아리, 지칭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비읍의 서로는 니은 학교에서의 학교와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읍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서로라는 것은 학교와 동아리 사이에 서로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는 학교에서의 학교와 그 다음에 미음 우리를 모두 포함하겠죠. 동아리 우리와 학교에서 말할 때 뭔가 주체, 그러니까 주어 역할하는 뭔가 답변한 학교, 그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5번 저희는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게라고 했는데 시옷을 보면 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후배가 선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청자를 높인 거고, 이때 저희는 선배를 뺀 후배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게 한 거죠. 청자인 선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됐습니다. 자, 39번은 어휘적인 문제인데요. 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의미, 신체라고 했고요. 니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은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의미고, 니은은 그것이 주력 의미로, 이게 신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었고,
디귿의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소리는 동음이죠. 소리는 같은데 중심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중심적인 의미가 다른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포유류의 얼굴 중에서 튀어나오는 부분, 이건 진짜 신체 부위고 중심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그럼 이거는 이제 진짜로 신체 부위는 아니죠. 코트,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맵, 이것도 이제 뭡니까? 동일한 의미, 중심적인 신체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묽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에서 중심적인 의미라고 되면 중심적인 의미가 아니죠. 묽은 코니까 코는 신체적인 거여야 되는데 기억이 되려면 이건 신체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콧구멍 흘러나오는 액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어부가 쳐는 어망의 코, 이거는 중심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코투, 신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긴 코를, 그러면 긴 코는 정말 이게 코죠. 중심적인 의미죠.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이건 코, 진짜 코죠. 그러니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이건 뭔가 뜨는 거니까, 목도리란 얘기니까 여기에서 뜨개질하는 거니까 요거는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이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체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체를 풀 때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그동안 나온 문제 중에 3월, 그 다음에 4월, 예비 시행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보면 일단은 꼭 나오는 문제가 이 매체별 특성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번, 42번 같은 문제에서, 자, 이건 역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에서 매체의 특성을 물었잖아요.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매체의 특성을 물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매체의 특성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기사를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한다. 이거 틀렸죠? 그냥 가서 보면 돼요. 기사 수정이라는 단어 여기 있더니 여기 기자가 수정한 거예요. 이거 독자들이 직접 수정한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찾아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면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수용자들의 선호와 기사에 대한 신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사에 대한 선호를 했을 경우 누가 선호를 했는지 뭐 좋아요 뭐 싫은 게 있어요. 이거는 기사 내용이 좋다 싫다 반응일 뿐이지 신뢰성이라는 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했는지가 나올 때 신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고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이건 그대로죠. 그러면 여기 봤더니 관련 기사 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그러면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를 더 눌러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나는 추천 지역 용서 이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기호에 따라서 더 볼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추가로 열람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여기 청각은 나와 있지 않죠. 다 시각인 거고요.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이건 수정한 시간만 알 수 있지만 여기에 열람한 시간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각각의 특성을 물어보는 특성 부분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됐고요. 41번 오답률 꽤 높았네요. 절반이 틀렸네요. 이거 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 보기를 잘 보면 기사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게이트 기핑이라고 해서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기사를 선별해서 그것들을 더 드러내게 부각시키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내용들을 부각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내용과 방식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역시 위로 올라가 보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시키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서 시각자를 배치한 것이겠군. 그럼 실제로 여기 가 보면 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숙박시로 다시 태어난 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숙박비가 얼마나 더 비싸고 등등 당일 비용이 얼마나 낮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어서 시각 자료가 뒤에 그래프가 나왔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서 배경이라는 것은 앞에 글에서 다 나옵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이 이건데 이거 숙박시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역만의 늙은 시설을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설을 이런 주변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완료한다.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땡땡 마을은 이렇게 사례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자, 인근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서 체류용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학교를 체류용으로 한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걸 평가를 받아왔는데 실제로 체류용과 아닌 거에 비용, 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가 내용하고 같이 보는 거죠. 내용하고 방식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체류용을 못하고 있었다. 여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만든 거죠. 체류용 관광이 어려운 실정의 내용에 이어 바로 시각자료로 거기 보여줬죠. 눈으로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서 땡땡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했죠. 여기 봤을 때 그냥 이거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몇 명인지 점점 화살표 쭉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숙박시설은 3개밖에 없는데 이거죠. 세 번째,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바로 이 부분이죠. 요 자료를 말한 거죠. 여기 봤을 때 여행 유형이죠. 당일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지출액이니까 73,000원을 반면에 숙박이라는 게 이렇게 체류형이죠. 체류형 숙박을 했을 때 경비로 20만 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류형 학교 숙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 4번이 답인 이유는 이 문제는 참 잘 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다. 관광객 수도 나오고요.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도 나와 있는데 체류용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는 하루 1회당 여행을 했을 때 당일하면 73,000원을 쓰는데 1회당 하면 20만 원을 쓴다는 거지 점점점 숙박형 여행이 늘어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 둘을 단순 비교한 거죠. 당일치는 얼마, 하루 잤을 땐 얼마지 체류형 여행, 숙박형 여행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낸 문제입니다. 그냥 독해력이야. 그냥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이것이 이 말이 되려면 1년 전에는 체류용으로 쓴 돈이 총 1억인데 다시 2년 후에 2020년에는 15억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그러면 한 25억이 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증가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없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의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이건 지문상으로 보면
이제 우호적인, 그래서 지역경제 전문가 땡땡 박사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경제 활성화 된다라는 이 우호적 견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요건 해결했고요. 여기까지. 42번 봅니다. 42번.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면 1, 2, 3이 있는데 이 장면 1, 2, 3, 4, 5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쭉 봤더니 3번 바로 갈게요. 자,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의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이 건물 내부와 외부에 동선된 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건물 내부 공간, 외부 공간에 각각 있는 것을 설치했지 여기는 동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동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내 외부는 맞죠. 동선에 따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영은 하지는 못했죠. 동선이면 화살표를 뭐든 따라서 움직이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43번부터 4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를 역시 역으로 하나하나 올라보세요. 가나 설명인데 가는 수용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저기 말장난 같은데 여기에서는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를 반영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수용자의 설문조사, 그런 의도를 냈다고 친다면 이거는 매체 뉴스 수용자의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점점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니까 우리는 시의성이 적절하다 라고 되어 있으면 되고요.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그러면 봅시다. 주된 소비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 그냥 결과에서 설문한 기준, 설문조사 결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누가 사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가 않죠.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 소비자와 인터뷰는 아니고 인터뷰 한 번만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시민 인터뷰하고 있죠? 이 땡땡 장면 3이죠. 그래서 연예인 광고 제품 살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어요 라고 한 번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는 아니었고요. 여러 소비자 인터뷰는 하진 않았고요.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을 믿게 전달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은 아니죠.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밝히고 있나요? 자,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인가요? 나는 그렇지가 않죠. 나는 요 이미지만 요거만 밝히고 있고, 가는 뉴스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 나가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44번.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억 미면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건 맞죠.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을
기준을 묻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행자 자신에 대한 궁금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또 시청자에게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기자한테 하고 있죠? 자, 여기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박 기자 전해드립니다. 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제품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박 기자가 일단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박 기자가 휴대하게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발음을 휴대용 선풍기 판매되는 이건 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박 기자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진행자 자신의 궁금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뭐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에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선풍기로 끝났네. 명사로 문장을 끝낸 거죠.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집중, 휴대용 선풍기에.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너무 많이 팔리고 좋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안전사고다.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서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 선택 기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안전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른 다음에 바로 답을 하고 있죠. 안전에 대한 핵심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기대한다는 말은 자, 우리가 지금 알려준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잘 선택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겠죠. 자, 45번 마지막입니다.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와 여기에 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바로 한번 답을 봅시다. 이거는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수한 성능, 자,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위험도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나에서는 아예 그런 특성이 없죠. 그냥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성능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은 다르니까 정답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제품의 성능은 아니죠. 이거는 성능이 되는데 답이 5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모두 풀었는데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은 없고 조금은 낯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패턴 구조를 익히면 화법과 작문보다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빨리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요소만 찾으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을 살짝 비교하는 이런 것만 여러 번 패턴을 익히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언어와 매체 여러분 계속 선택해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